기술 넘치면 인생 끝나는 인생이 되는 미국은 감옥으로 가고 중국은 사형까지 가며 러시아는 간첩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이건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첩보 소설도 아니고 실제 한국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한 연구원이 나흘 동안 반도체 공정 600단계를 손으로 100개 적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100개 왔겠죠. 그 기술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그 회사는 반도체를 만들었고 우리는 몇 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문이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이 5년간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10나노급 D램 공정 기술이 중국 CXMT로 유출됐다. 검찰이 확인한 자료 일치율은 98.2%. 이건 참고가 아닙니다. 거의 복제입니다. 피해액은 수십조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불편해집니다. 그건 전문가 영역 아니야? 반도체 얘기만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전문가들만 아는 세계잖아. 그래서 오늘은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방향은 잡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보죠. 치킨집 하나로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치킨집을 하나 운영한다고 가정해보면 수없이 실패하고 기름도 버려가며 5년 동안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사람이 그 레시피를 통째로 외워서 경쟁 가격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억울합니까? 아닙니까?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억울하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 애들 먹이고 키울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삼성반도체 사건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레시피 하나가 아니라 공정 전체를 외운 겁니다. 600단계 공정이라는 건 그냥 아이디어를 훔친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수준의 생각이 아닙니다. 실패한 수만 번의 기록이고 돈으로 환산한 시간이며 그 위에 얹힌 다음 세대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회사 기밀 유출이라는 말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신문기사에는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체포나 출국 금지 상황에 대비해 하트 4개를 암호로 공유했다. USB도 아닙니다. 메일도 아닙니다. 사진도 아닙니다. 종이에 손으로 베꼈습니다. 왜일까요? 걸릴까봐입니다. 처음부터 범죄 가능성을 계산한 극히 계획된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5억 연봉, 35억 연봉, 과연 정말 개인의 선택일까요? 중국 회사 CXMT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빼오는 건 위험하지만 사람을 데려오는 건 합법의 경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봉을 제시합니다. 2배, 3배, 많게는 30억. 계약금 명목으로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주고 여기서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나라면 어땠을까요? 아이 학비 걱정 없고 노후 걱정 없고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뀐다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구조를 단순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봅시다. 개인은 30억 원을 받고 국가는 몇 조짜리 기술을 읽습니다. 10억이 1조가 되고 30억이 30조가 됩니다. 미국은 이렇게 봅니다. 이런 사건을 기업 범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경제 간첩, 즉 국가 안보 범죄입니다. 애플, GE, 테슬라에서 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되면 FBI가 가장 바쁘게 움직입니다. 공항에서 체포되고 징역 10년, 20년이 나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 정보요원 슈엔진, GE 항공 엔진 기술을 노린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몇 년을 받았을까요? 집행유예? 미국 법원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기술 유출이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는가? 국가 차원에서 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사정은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피해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지 가해자 입장에서 법은 확정이 되면 안 됩니다. 유럽과 일본은 조용하지만 냉정합니다. 유럽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 책임을 분명히 묻습니다. 개인만 처벌하지는 않죠. 기업의 관리 책임까지 묻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한 기업이 흔들립니다. 일본은 더 조용합니다. 뉴스도 많지 않습니다. 대신 정부가 먼저 움직입니다. 이건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의 문제다. 그리고 같은 업계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이 없을 뿐 결과는 분명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더 단순하죠. 중국과 러시아는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해외 기술을 들여오는 건 능력이고 전략입니다. 하지만 자기 나라 기술을 빼돌리면 이야기가 끝납니다. 중국에서는 무기징역, 심하면 사형까지 나옵니다. 조용히 없어지죠. 어느 순간부터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처형을 당했다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산업 스파이, 바로 간첩입니다. 사회 복귀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옵니다. 어디는 말로만 엄격하고 대한민국이죠. 어디는 실제로 인생이 끝난다.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쯤일까요? 우리는 아직도 이걸 회사 내부 문제로 다룹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많고 몇 년 지나면 사회로 돌아옵니다. 사회에 오는 길을 차단시켜야 되겠죠. 여기서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술을 훔쳐도 인생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회 괜찮을까요? 이건 삼성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SK, 현대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 편을 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공정 하나에는 수만 개의 일자리가 걸려있고 그 일자리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학교를 짓고 병원을 돌리고 아이를 키웁니다. 그걸 통째로 빼앗아가는 행위를 정말 개인의 선택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기업의 운명일 뿐일까요? 애국이라는 말 요즘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애국이 거창한 겁니까?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쓸 미래를 몰래 팔아넘기지 않는 것, 그게 애국의 최소선 아닐까요? 여기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기술 하나 빼돌려 수십조 원의 경쟁력을 무너뜨렸다면 그건 과연 몇 년형이 맞을까요? 연봉 30억을 받았다면 30억에 맞는 그러한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30조 원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감옥에 살짝 좀 갔다 오면 모든 책임이 사라져야 할까요? 아니면 그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모든 재산 국고의 환수, 징역 20년, 무기징역, 사형까지. 이게 정상일까요? 이 영상은 분노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묻는 겁니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기술을 훔쳐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일지, 아니면 미래를 훔치면 반드시 책임을 묻는 나라일지 댓글로 여러분의 기준을 남겨주세요.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